아주 어두운 밤, 한적한 거리에 집을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당신을 따라오고 있다면, 그래서 당신이 뛰어가는데 그 남자도 갑자기 뛰어온다면, 아마도 당신은 공포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이때 당신을 쫓아오는 남자에게 신경을 쓰지 자신의 공포스러운 반응을 신경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격렬한 신체 반응과 공포를 느낀다면 내가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반복된다면 공황장애입니다. 우리 인간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면 심장이 미칠 듯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며 온몸이 떨리면서 손발이 저린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현상을 공황이라고 부릅니다. 저 마블리도 여러 번 공황을 겪어봤는데 한 번 발동이 되면 내 몸이 통제가 안 되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공황이라는 거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고요. 제대로 알게 되면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공황을 이해하게 되면 공황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빨라져요. 이 영상에서는 공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공황장애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공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공황의 기원. 공황은 영어로 패닉인데 이 단어는 그리스 신화의 팬으로부터 유래되었어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 중 한 명인 팬은 다른 사람들을 놀래키는 장난을 많이 쳤는데요. 장난을 당한 사람들이 느끼는 놀라움, 공포감이 오늘날의 패닉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공황이 나타나는 원인. 공황이 나타나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어요. 공황의 원인은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기질적으로 예민한 성격, 불균형한 신경전달 물질, 개인의 과거 경험, 외부 스트레스 등이 연관이 있어요. 세 번째, 공황 증상. 공황이 발생하면 죽을 것 같은 공포감, 심장 두근거림, 숨막히는 느낌 등이 나타나요. 사실 공황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불안할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인데요. 왜 불안하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인간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시시대 때부터 강인한 맹수들과 경쟁해야 했는데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잘 싸우고 도망쳐야 했어요. 잘 싸우고 도망치기 위해서는 심장이 빨리 뛰어야 하고 호흡이 빨라져야 하며 근육 기능은 강화가 되어야 했어요. 생존에 필요 없는 소화 기능은 멈춰야 했죠. 이와 같은 생존 시스템은 현재 사회의 인류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왔고 생존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발동이 되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우리 뇌가 생존에 위험하다고 여기면서 불안과 분노, 공황이 생기는 것인데 신체도 생존에 적합한 형태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에요. 공황은 그 중에서도 생존이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체 변화가 가장 세게 와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온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포감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공황장애란? 공황장애는 무엇이냐고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요소가 특별히 없는데도 일상생활에서 공황이 반복해서 나타나면 공황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불안장애들은 위험 요소가 눈앞에 있는데 공황장애는 맥락 없이 그냥 공황이 생기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있을 경우에 대중교통이나 밀폐된 공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황이 발생하는 광장공포증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정리해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공황이 생기면 다른 불안장애, 맥락 없이 아무 때나 공황이 생기면 공황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정신의학 진단의 기준인 DSM-5에서 나오는 공황장애 증상 리스트인데요. 만약 공황장애가 의심된다면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보세요. 4가지 이상이 체크되었는데 공황이 자꾸 생길 것 같아서 걱정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행동이 변화가 나타난다면 공황장애일 확률이 높아요. 이 경우에는 정신과에 가서 꼭 진단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공황을 치료하는 방법. 공황이 무엇인지, 공황장애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공황을 치료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약물 치료, 다른 하나는 인지행동 치료예요.
공황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빨리 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황장애를 없애버리고 싶다면 국내 공황장애 치료의 권위자인 최영희 박사의 말대로 약물을 줄이면서 인지행동 치료를 열심히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인지행동 치료는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심리치료의 하나로 공황장애 치료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공황이 한 번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당황할 수 있어요. 공황이 나타나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478 호흡. 공황이 발생하면 과호흡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호흡을 경험하면 진짜로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평소에 478 호흡으로 천천히 호흡하는 연습을 훈련하다가 공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해 볼 수 있어요. 478 호흡이란 4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숨을 멈추고 8초 숨을 내쉬면서 편안하다 라고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매일 수시로 이 호흡법을 연습했다가 공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호흡을 컨트롤 해보세요. 두 번째, 54321 기법. 공황이 발생하면 자신의 신체 증상에 몰두하면서 계속해서 불안한 생각과 감정이 커지는데요. 공황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방법 중 하나로 5431 기법을 추천드려요. 이 기법이란 우리의 오감을 사용해서 외부에 집중하는 방법인데요. 5가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4가지 몸에 느껴지는 것으로 느껴보고 3가지 소리에 집중하고 2가지 냄새에 집중하고 1가지 맛을 느끼는 것을 해보는 것이에요. 평소에도 5431 기법을 연습해보고 실전에 적용을 해보세요. 아블리의 경험담. 여러분, 저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공황을 여러 번 경험해보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고소공포증이 문제였어요. 일상생활에 문제는 없었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피하다 보니까 고소공포증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고소공포증이 심해지면서 운전할 때도 도로가 조금만 높아지면 불안해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도 불안감이 크게 생기는 거예요. 점점 일상생활에 문제가 하나씩 생겼어요.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는 상황에서 공황이 심하게 와서 온몸을 벌벌 떤 적도 있었어요. 저는 인지행동 치료자로서 제 자신도 훈련을 시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두려운 상황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마주해야 하는데요. 저는 제 자신을 시험해보기로 하였어요. 일본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륙할 때 무서우니까 눈을 감고 벌벌 떨었었는데요. 한국에 다시 돌아올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귀국할 때 무섭지만 일부러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았고 난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비행기 창문으로 바깥을 계속 바라보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너무 무서워서 창문을 볼 엄두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너무 편안한 거예요. 무서운 느낌이 전혀 없고 왜 이렇게 편하지? 하늘이 이렇게 맑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이 경험 이후로 운전을 할 때나 높다고 생각하는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생기는 불안한 느낌이 모두 사라졌어요. 피하기만 하던 상황을 마주하고 난 이후에 저도 모르게 높은 곳이 위험하다는 믿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사실 공황이라는 건 뇌에서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거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작동하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바뀌면 이 현상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황이 있으신 분들은 꼭 공황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처하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래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인드 블링의 마블리였습니다.